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보건소 소관 평택시 보건소 지역 보건 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순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희 의원입니다. 평택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 이유는 평택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 대행과 함께 시민의 보건의료 관련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의 범위 및 지도, 감독 등에 대한 관한 사항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평택보건소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택보건소장 수달령입니다. 김순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9-360호 평택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건사업의 업무 대행 범위와 업무 대행자에 대한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이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보건사업 업무 대행과 함께 시민의 보건의료 관련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지금 업무 대행이라고 하면은 의사를 보건의료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 텐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뉴스에 보다시피 우리 의료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 지역에는 사실은 관리의사가 4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송탄보건소 같은 경우는 2021년 12월 이후 이때까지 1명을 고용을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중보건지소도 작년 12월 달에 그분이 이제 이직을 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요양원으로 가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알다시피 관내 의사는 인건비가 1년 3억에서 3억 5천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의사는 한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한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로 이제 그 현실화 시켜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연세가 많으신 고령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젊은 의사를 고용해서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뭐 심혈관절이나 간단한 진료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작년에 코로나 때도 했었는데 의사 세 분이 세해 수비를 한 게 한 7억 3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따진다면은 연 한 4억 3천 1년에 그 정도 나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 의사를 이제 대행 의사를 고용하면은 이제 세해 수입이 이제 진료 수입이 이제 많이 늘 것으로 생각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무 환경이 열악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업무적으로 병원에 근무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본인들이 생각에 근무 조건이 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 학부모들 얼마 전에 간담회를 했는데 야간 그 소아과에 대한 그 북부 지역에 대한 민원 부분도 많이 접수가 되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근무 환경 개선 같은 부분은 이렇게 되면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송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 12월 달에 이제 송탄보건소 관리사 2명인데 1명을 이때까지 고용 못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안중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그만두셔서 여러 방면으로 해서 의사를 고용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연봉이 한 9천만 원은 도저히 이제 올 수 없고 그래서 만약 1억 4천이나 1억 5천 원 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지금 이제 의사분들이 보는 거는 그 만성질 환자, 고혈압, 당뇨 환자만 이제 그 처방전에 의해서 기존에 본 사람 중에서 처방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얼굴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신규 환자도 이제 많이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신규 환자를 많이 봤어서 진단이 의심되면은 1차 병원이든가 2차 병원에 의뢰서를 하면은 좀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그 수소문 해봤어요. 사실은 이분들이 1억 4천이나 1억 5천 정도 주면은 평택보건소나 송탄보건소에서 근무할 의사가 있나 확인해 봤더니 저기 우리 평택보건소도 지금 오실 의향이 있는 분이 있고 안중도 마찬가지고요. 송탄도 그 정도 하면은 자기가 이제 오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월급 준 만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보건증이라든가 진료라든가 모든 사업을 하려면 의사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가능합니다. 의료법상에 의사가 없으면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 해갖고 AI, IoT 사업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관리 그런 것도 젊은 의사들이 오면은 그건 이제 정말 신기술을 이제 그 해서 보다 나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그 보건의료에 근무하시다가 지금 계약 기간이 5년인가요? 택시도 예. 5년이면 재계약을 할 경우에 그 경력이 인정이 됩니까? 인정이 안 되고 다시 그냥 다시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예.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저기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제 그게 우리가 개정돼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라 공무원법에 지방공무원법에 이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대행 의사제를 한다면은 연봉이 계속 똑같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의사들이 지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도저히 안 돼서 과감하게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요번에 이제 3월달에 이제 추경이 이제 인건비는 상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다음에 인근 시군도 같은 경우는 화성시 같은 데는 월급이 우리보다 조금 줘도 사실은 와요. 근데 평택시가 말이 수도권이지 천안보다도 의사 구형이가 더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 같은 데는 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한 게 뭐냐면은 평택, 송탄보다 안중 거를 참화비를 더 포함해서 한 1억 5천 정도 주고 평택하고 송탄은 1억 4천 정도를 주어서 올 수 있게끔 의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법이라든지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할 수 없는 부분들, 좀 문제가 있는 법령들은 계속 건의를 하셔가지고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5년씩이나 근무를 했는데 경력 인정이 안 돼서 다시 초임 연봉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이건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전문직이 굉장히가 아니라 완전히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면 평택시에는 치과보건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치과보건이하고 있습니다. 한 명씩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보건소에서 치과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치과 진료를 못 했고 예방 사업 만약에 이제 불소 노포라든가 치아에 대한 예방 사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간단한 치과 진료나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예방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진료 그러면은 사업 근무 시간이 좀 짧으시겠네요. 아니요. 아침 9시부터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근무를 네. 하죠. 그럼 거기는 지금 연봉이 어떻게 돼요? 크모는 이제 공보이기 때문에 한 달에 제가 알기로는 4,500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그다음에 학교 나가서 이제 치과 예방 사업에 대해서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민원이 좀 제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연령대가 좀 낮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돼서 보건소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인데 모든 게 이제 예산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번 요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가 이제 법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예산을 올리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해서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시민들이 좀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늦게나마 우리 김순희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또 개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평택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경력 인정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피하는 대상이기도 하고 대신 이제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또 어느 부분에서는 그걸 그냥 신경 안 쓰고 내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있겠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같이 근무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소통을 하시고 시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일반 임기제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대행이죠.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뭐 작업 조건도 이제 김명수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의료 장비라든지 또 간호 인력이라든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보건소에 이제 간호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대행의사가 온다 그래도 어떠한 특정 장비라든가 주사제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고요. 이제 그 젊은 층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보건소를 사실은 보건소가 이제 65세 어르신이 주로 오는데 이제 그 우리 그 밑에 이제 만성 질환자라든가 그분들이 많이 올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신사업으로 이제 그 AI IoT라든가 신규 사업을 해갖고 연계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스케일이라든가 그분들은 이제 저기 20세에서 60세 상담 관리하는데 많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례가 통과가 잘 되면 언제부터 시행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제 3월달에 이제 추경 때 예산을 이제 그 산정 올릴 거예요. 이제 2억 8천 정도 해갖고 8개월치 예, 세 번 올려서 우리가 4월달부터 이제 시행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보건소 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